자, 알파 아는 사람 2단원 31번 확인해보고 자기 원하면 봅시다. 57페이지 31번 뭐 맞췄으면 됐네요. 이거 내가 어이씨 이거 이상한데 이거 문제 오류 아닌가라고 내가 저번에 어디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미친놈이었어요. 이게 m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이거 문제 오류거든. 근데 이게 0 이상이라고 돼 있어갖고 이게 0 이상이라고 돼 있으면 m이 0일 수도 있잖아. 결론적으로는 0이어야만 말이 되거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일단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x축이랑 접한다 그랬으니까 모양은 둘 중 하나야. 위에서 접하냐 밑에서 접하냐, 그치? 그 다음에 미분해가지고 인수분해해보면은 극점이 여튼 하나는 확실히 0보다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0이거나 0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을 때 원점이 x좌표가 0인 점이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는 x좌표가 0인 점이 여기거나 여기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0인 점이. 그러면 0인 점이 요 곡선 안에 뭐 대충 여기에 있다 그래도 망하고 여기에 있다 그래도 망해요. 왜? 요거를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얘랑 교점의 개수가 2번만 바뀌어야 된다고. 3번 바뀌어도 안 되고 2번은 바뀌어야 된다고. 요 안에 있으면 그냥 망하죠. 그 다음에 요 밖에 있으면 어떻게 망하냐면은 밖에 있으면은 접선이 이렇게 무조건 3개가 그어지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요걸 때 3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냥 망해요. 그냥 망하고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지금 극점이 1이랑 m인데 1이랑 m이 여기가 m이고 여기가 1인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m인지 뭐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0인 점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랑 비슷한 이유로 망하거든. 왜냐면 0인 점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렇게 접선이 무조건 이렇게 3개 생긴단 말이야. 무조건 망하죠. 그러면 뭐지? 안 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냥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냥 m이 0이어야지만 안 망할 수가 있구나는 걸 그냥 생각으로 알아냈다. 그 말입니다. 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다? m이 0일 수밖에 없구나. 여기가 그냥 0이구나 하는 걸 알아낸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접할 때를 기준으로 얘보다 살짝 덜 기울어지냐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교점계수가 바뀌잖아. 요때 기울기가 뭐다? A라는 거야. 그러면은 X축으로 그었을 때 요때 기울기가 바로 B라는 거지. B는 0이어도 되거든. A는 음수니까 0이 아닌 거 맞죠? 완벽하게 문제 조건을 만족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꽁으로 A, B, M, N 구하라 그랬지. 그런데 M이랑 N이랑 B랑 전부 다 0이었단 말이지. A를 구하면 그게 곧 답이다. 이 소리인 거예요. 뭐 이해는 완벽하게 되죠. 방금 말한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사실상 끝이다. 자, 우리 지금 뭐가 궁금해? 뭐 하면 문제 끝이야? 요놈 기울기 구하면 문제 끝이라고. 근데 요놈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MNN은 일단 0을 다 잡아넣어. MNN은 0을 다 잡아놓고 5종선 요거 하나씩 갖고 가고 접하고 MNN은 전부 다 0을 집어넣고 그러면 얘가 되거든. 얘랑 갖다 놓고 놓았을 때 요 2차식이 뭐다?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겠죠. 거기에서 T값이 바로 A가 되는 것이다. 쉽고. 대진도 있나? 자, 알파는 사람 2단원 32번 이것도 답 맞췄으면 됐어요. 2단원 32 답 못 맞춘 사람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그림이 완벽히 주어진 요 함수식을 세우는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어요. F' 요거 보면서 식 세우는 건 문제 없죠? 그러면 얘 그냥 부정적분해. 부정적분해서 적분상수는 얘로 없어지고 f에서 식까지 세우는 건 문제 없잖아. 그쵸? 부정적분하기 좀 짜증나지, 그치? 근데 좀 사소한 거긴 한데 쌤은 이거 보고 부정적분 필요 없이 이게 바로 나오거든. 그거는 왜 그럴까? 이건 좀 사소한 거긴 해. 몰라도 돼. 그냥 부정적분해서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쌤은 그냥 보고 바로 나오거든. 그게 암산을 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신주원 프린트에 다 있어요. 뭐냐면 이 넓이 같아요. 그러면 도함수에서 x축 위에 있는 넓이는 원래 함수가 얼만큼 위로 올라갔는지
도함수에서 x축 밑에 있는 넓이는 원래 함수가 얼마큼 내려갔는지를 의미하잖아. 그쵸? 근데 원점은 지난다고 돼 있고 1이랑 3이 극점이고 그쵸? 그래서 원점을 아니 뭐 이상한데 아니잖아. 어? 아니 뭐 잘못했는데? 잠시만. 자 얘들아 미안한데 알파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쌤이 그냥 잘못했어. 요거라고 요거. 왜냐면 그러니까 0에서 출발한다 그랬잖아. 원점을 지나겠지. 그치? 그러면서 1까지 올라가서 극점을 찍고 다시 3까지 내려가면 똑같은 거리만큼 내려가서 극점을 찍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뭐 그냥 이해되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그리는 건 문제없지.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고 대충 그려봐봐. 대충 그렸을 때 뭐 총 여기가 0이 뭐 한 이쯤에 있겠네요. 오케이. 대충 그렸을 때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 fx에다가 어디를 내 마음대로 k라고 딱 정하래. 뭐 예를 들어 그냥 대충 여기를 k라고 정해볼게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그 정한 곳 오른쪽은 원래 함수를 그대로 그리고 정한 곳 왼쪽은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끄면 그게 g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f가 이렇게 생겼을 때 k를 여기로 정하면 g는 이렇게 된다. 그 소리예요. 이거는 바로 이해되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뭐 하라는 거냐면 f랑 g랑 겹쳤을 때 얘랑 얘를 딱 겹쳐. 그때 k 이하인 범위에서 교점 몇 개냐를 hk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h1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h1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k를 1로 잡았을 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끄면 g가 뭐야?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 걔랑 f랑 k 이하인 1 이하인 범위에서 교점 몇 개냐? 2개잖아. h1이 뭐냐? 라고 하면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 끄어볼까? k가 2면 어떻게 되겠어? 교점 2개. 3이면 2개.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4일 때 검증해야 되는 게 있어. 도함수에 4 넣어봐. 1 되잖아. 그쵸? 따라서 4일 때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딱 접합니다. 딱 접하니까 2개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검증해야 되는 게 있다. 또 검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함수에 0 넣어봐. 1 되죠? 원래 함수에 0 넣어봐. 0이죠? 그러면은 0에서 접선이 y는 x거든. 근데 원래 함수랑 y는 x랑 연립해서 한번 풀어봐. 0이랑 6이 나오지. 근데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안 들어. 그럼 이 생각을 왜 해야 되냐? 뭔가 이런 걸 검증 안 하고 그냥 풀리면 너무 쉽고 뭔가 이상하잖아. 뭔가 합리적 의심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한 짓에서 뭘 알아냈냐면 6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정확하게 0에서 접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h6이 뭐냐 하면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h5랑 h7은 그냥 h7은 1개, h5는 3개. 얘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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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해서 뭐 K랑 HK 곱해서 뭐 더 하는 거는 문제 없죠? 하면 돼. 쉽고. 자, 알파는 사람 2단원 34번. 요거는 모냈을 확률 80% 이상이네요. 쌤이 보모합니다. 20%로 맞춘 사람은 매우 잘했다.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모난 사람 보자. fx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주어진 정보는 이겁니다. 극대점이 2,4입니다. 제곱차계수 양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뭘까? x축이 어디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잖아.
X축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결론만 적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직접 해야 되거든. 자, 생각하는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 X축이 어디 있는지 1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내가 여러 가지를 좀 그려볼게. X축이 뭐 그냥 여기 있다 해볼게. 그 다음에 X축이 점점 얘한테 극소점으로 가까워지게 좀 그려볼까? 점점 얘가 좀 내려오는 거지. 내려와서 한 2까지 내려왔을 때. 좀 더 내려왔을 때. 뭐 적당히 한 3개 그려볼까? 이 3개 다 망하거든. 그 다음에 훅 내려오면 이건 그냥 개망하거든. 그래서 애매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보자. GX가 이게 뭐 하라는 소리냐면은 아까랑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데 뭐 하라는 소리냐면 fx 그래프에다가 내 멋대로 어디를 t라고 딱 정하래. 뭐 적당히 여기를 t라고 정해볼까? 그러면 정한 곳 오른쪽은 원래 놈 그대로 그리고 정한 곳 왼쪽은 얘를 이렇게 뒤집어내 그리세요. 이 소리입니다. 왜요? 이게 선대칭 공식 그 자체거든. t를 여기로 잡았으면 이게 ft라는 선이에요. 그 ft라는 선에 대해서 선대칭 하라는 공식이잖아.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t를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t를 왼쪽에서부터 점점 오른쪽으로 잡는다 그래봐.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gx를 그렸을 때 gx의 모양이 바뀌고 gx가 x축이란 교점이 몇 개인지가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러면 t를 점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잡음에 따라 가지고 gx가 x축이란 교점이 바뀌는 순간이 있겠지. 그 순간이 딱 4번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fx가 어떻게 생겼어야만 합니까? 이거 알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gx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부터 한번 볼까? t를 막 졸라 밑에 여잡아 볼게. 그럼 gx 그리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됩니다. 교점 몇 개인데? 2개. 점점 오른쪽으로 잡는다. 점점 오른쪽으로 잡다가 t를 여기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데? 1개. 그러니까 x축이란 교점을 t로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는 무조건 확정적으로 교점 개수가 바뀌겠구나는 거는 알아낸단 말이지. 왜? 지금 1개, 살짝 1mm 왼쪽에 잡으면 2개, 살짝 1mm 오른쪽에 잡으면 0개가 돼버리잖아. 그냥 t를 여기로 잡아봐. gx 그리면 교점이 0개. 그러면 얘가 지금 너무 x축보다 극소점을 한번 생각해봐. 극소점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그렸잖아. 걔가 너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 이제 t를 어디에 잡아서 gx를 그리고 무조건 0개죠. 그러니까 뭐야? 한 번만 바뀐다고. 교점 개수가 여기를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만 바뀐다는 거지. 그 다음엔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 요 길이랑 뭐 같게 생겼다 그래보자. 이게 모의고사 원본인데 모의고사 원본은 딱 요때가 답이 되거든. 그거를 또 변형을 한 거야. 이거는 굉장히 단골 유형이라 알파 베타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 이걸 갖고 여러 학교에서 계속 변형해서 다 낸 거예요. 원본은 요때가 되는데 좀 또 달라졌어요. 요때는 2번 바뀝니다. 왜 2번 바뀌냐면 여기를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는 모든 그래프가 확정적으로 바뀌어. 근데 이제 t를 여기로 잡으면 g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럼 여기 교점이 생긴다는 거지. 그 다음에 더 오른쪽으로 잡으면 다시 연계가 되고. 그러니까 요때를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요때는 몇 번 바뀌게? 3번 바뀝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 요 길이를 정확하게 2등분하는 선을 그어볼게. 그러면 t를 여기로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 무조건 바뀝니다. 왜? t를 여기로 잡으면은 g가 요렇게 그려지고 t를 여기로 잡으면은 g가 요렇게 그려지거든. 그래서 여튼 3번 바뀝니다. 자, 4번 바뀐대요. 일단은 너무 내려와 버리면 얘는 그냥 개망하거든. 이 몇 번 바뀌냐? 1번, 2번, 3번, 4번, 5번 바뀌네요. 여튼 너무 많이 바뀐다. 그러니까
무조건 극소점이 살살살살살 내려오다가 x축이랑 접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랑 똑같이 요 길이를 2등분하는 선을 그어볼게요. 그 다음에 x축이랑 교점을 기준으로 무조건 바뀐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아낸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t를 여기로 잡았을 때랑 여기로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 바뀌게 되겠다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이 모양을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아는 사실이 뭐죠? 여기가 2고 요 길이가 4라는 걸 알아냈네요. 공식을 쓰면 편하다. 요런 수투의 이런 공식 내가 다음 시간에 새로 다 정리해서 다시 줄게요. 저번 예전에 준 것보다 좀 더 버전 2로 해갖고 아예 싹 한 수십 개 내가 직접 적어서 다시 줄게요. 요걸 K라 그러면 공식, 그냥 공식이에요. 이런 거는 내가 다 적어서 다시 줄게. 다 외워야 돼요. 특히 기말범위에서는 더 그렇다. 공식 쓰면 요 길이 바로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공식이죠. 2대1 쓰면은 좌표 바로 나오고, 그러면 fx식 확정난다. 식 확정난 순간 기억리은은 1초 만에 끝납니다. 기억리은은 얘기할 거 없고, 디귿만 얘기해 볼까? H0 플러스를 구하라는 게 뭔데? 그냥 T를 0으로 잡으라고. 그 다음 G 그리라고. 교점 몇 개냐고. 3개. 3개입니다. 얘는 너무 쉬운데 H3 플러스가 좀 애매하거든. H3이 뭐냐라고 하면은 답 뭐게? 한번 아무나 얘기해봐. H3 뭐냐 하면 뭘까?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은 3이 지금 변곡점입니다. 극점이 2랑 4기 때문에 3이 변곡점이거든. 따라서 정확하게 H3이 뭐냐라는 소리가 뭔 소리냐? T를 3으로 변곡점으로 잡았을 때 G를 그리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교점이 2개예요. 근데 H3 플러스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T를 3인점보다 1mm 오른쪽에 잡아서 G를 그리라는 거기 때문에 교점이 3개가 됩니다. 이 좀 어렵죠? 뭐라고? 쉬워요? 이거 뭔 말날인가? 자, 아무도 안 했을 것 같은 문제가 등장했네요. 답 맞춘 사람은 졸라 수고했습니다. 이 난이도가 5라고 적혀 있는데 좀 잘못됐네. 15인 것 같아요. 어렵다는 건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좀 빡칠 뿐이지. 절대값이 졸라 얘한테 씌워져 있으면 좋겠는데 얘한테 씌워져 있잖아. 그렇죠? 되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서 마음에 안 들게 한 겁니다. 이게 뭔 짓을 한 건데 K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뭐 다 다르게 생겼을 거 아니야.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둘이 교점이 몇 개인지가 다를 거 아니야. 물론 시험 칠 때는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너무 극혐이잖아. 그냥 지금 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차근차근 그냥 좀 그려본 거야. 이 동영상처럼 봐봐. 동영상 K가 커짐에 따라서 얘가 움직인다고. 뒤에 빼라. 남지. 1시간 15분밖에 안 늦었어. 마음 잡았어. 원래 2시간 늦었네. 자, 지호는 마음 잡았대요. 알았어. 자, 보자. 지호 바로 봐. 얘 미분해봐. 그리고 내가 문제랑 좀 다르게 적었는데 요거는 그냥 이해될 겁니다. 얘랑 교점 개수를 지금 우리가 세면 되는 거네요. 문제랑 얘랑 비교해봐. 얘는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그냥 얘를 새로운 함수 hx 절대값 안에를 얘를 새로운 함수 ix 쟤는 h라고 놓을 필요가 없었네. 애초에 f라고 돼 있네.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얘가 f라고 돼 있잖아. 여튼 봅시다. 얘 미분 한번 해볼까? 얘 미분하면은 h 프라임이 3x제곱 마이너스 k가 되네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k가 음수면은
도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K가 음수면은 저 3차 함수가 무조건 증가만 하는 모양이라고. 걔를 접어 올리면 뭐 이런 형태로 될 거라고. 근데 K 값이 음수긴 한데 요 2차 함수 생각해봐. X축 위에 K가 음수면은 X축 위에 떠 있는데 음수인데 졸라 작으면 얘가 위에 있고 음수인데 점점점 커지면 살살살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K 값이 커질수록 얘가 증가만 하기는 하는데 점점 완만하게 증가할 거라는 거지. K가 음수면 무조건 실수 전체 증가인 함수야. 접어 올렸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증가만 하는 놈을 접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근데 K가 음수면은 증가함수긴 한데 K가 커질수록 점점 완만하게 증가할 거라는 거지. 그러다가 K가 0이 되면은 원래 함수가 이렇게 돼. K가 0이 되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되고 K가 양수면 이제 원래 함수가 드디어 극점을 갖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뭐 그 말은 아는 거잖아. 그러면 솔직히 뭐가 제일 궁금해? 지금 교점이 0개야. 요 왼쪽 위에랑 오른쪽 위에는 절대로 교점 안 생긴다. 검증할 필요도 없어요. 차수가 낮은 놈은 높은 놈을 절대로 추월 못해요. 차수가 높은 놈은 낮은 놈을 언젠가는 추월합니다.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0개. 그러면은 점점 완만하게 증가하니까 지금 요 점이 점점 왼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딱 여기 요때 K 값이 궁금하죠? 그냥 많이 넣어서 0 된다 그래봐. 그때가 K가 마이너스 20이구나. K가 마이너스 20이면은 교점 1개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0보다 커지면 이제 2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언제까지 2개인지가 궁금하잖아. K가 커질수록 얘가 점점 이렇게 간다고 얘가. 그럼 그러다가 딱 접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접할 때가 또 궁금하잖아. 그걸 알아내고 싶잖아. 접한다는 게 뭐예요? 둘이 연립했을 때. 이거 뭐 한 거냐면 둘이 같다라고 놓고 이 항에서 그냥씩 세운 거예요. 접할 때는 둘이 연립했을 때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갖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형태의 식일 때 그때 K가 뭔지 궁금하죠. 얘는 그냥 개수 비교해봐요. 금방 돼, 금방. 개수 비교해보면 알파건, 베타건, K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접할 때가 K가 16이고 그때 교점이 3개라는 것을 알아낸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 2개인 거예요. 뭐 이해는 되잖아. 그러면 K가 16보다 커지면 이제 여기 접점 하나였던 게 교점 2개로 바뀌고 4개가 되는 거지. 근데 와 쌤 그러면은 계속 이제 4개인가요? 아니면은 뭐 5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부터 그걸 검증해야 되거든. 이거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다. K가 커질수록 요게 아래로 볼록한 게 점점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점점 이렇게 간다고. 여튼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뭔데? 여기가 2인데 요 2를 지날 때 K 값이 뭔지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2 넣어서 그냥 0 된다 그래봐. K가 28이 나온다. 근데 요때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게 있어. 내가 지금 뭔 짓을 해놨잖아. 이게 뭔가를 검증한 거다. 자, 뭘 검증한 거냐면은 지금 너희가 뭔가 궁금한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뭐가 궁금하냐면 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뿅 자 저 했던 건데. 그래. 자 그거 해요. 2,0을 지날 때 접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이런 모양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5개가 되는 경우가 없거든. 그러면 저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뭘 한 거냐면은 2,0을 지난다 그러면 딱 K가 28이 되긴 해. 그러면 K 자리에 28을 넣고 미분한 다음에 2 넣어봐봐. 미분한 다음에 2 넣어보면 16이 나오거든. 그 마이너스 붙이면 그게 뭐 한 거냐면은 얘가 쭉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랑 만났는데 접어 올렸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16이란 소리야. 근데 마침 요 2차 함수 미분해서 2 넣으면 16이 됩니다. 그게 뭘 검증한 거냐면 K가 28일 때 2,0에서 기울기가 16인 공통 접선을 갖는 현재 이런 상황으로 생기게 됐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교점이 이런 식으로는 안 생기고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2차 함수를 추월한다. 그래서 그래서 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16보다 클 때부터 17일 때부터 28보다 작을 때까지도 계속 4개인데 K가 28일 때도 4개고 그러면 K가 29, 30일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따로따로 그릴 필요가 없이 K가 28보다 크다 그러면은 H2가 얘인데 K가 28보다 크면 얘가 무조건 음수가 돼. 그게 뭔 소리냐면은 접어 올리기 전에 무조건 이렇게 생기게 된다고. 2를 넣으면 음수기 때문에. 따라서 접어 올렸을 때 확정적으로 이렇게 교점이 이렇게 4개가 생긴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K가 17일 때부터 30일 때까지는 교점이 무조건 전부 다 4개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내가 답 여기 다 있어요. 1, 2, 3번 답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해. 안 하면 되잖아. 시험 칠 때는 뭐다? 그냥 딱 봐도 누가 봐도 제일 아닌 것 같은 하나 이제. 그거 안 하고 다 하면 됩니다. 이게 아주 대표 전형적인 그런 거겠네요. 아니 이제 이거 빼고 다 했는데 시간 한 뭐 5분 남았어. 그럼 개박집 쪽에서 그냥 하면 되죠. 언제 공부하냐? 알파 2단원 37번. 얘는 뭐 못한 사람만 보면 됩니다. 알파 2단원 37번 못했다 뭐지? 일단 제일 처음에 박스 제일 위에 박스 안에 제일 위에 fx가 1,0 지난다고 돼 있기 때문에 n은 바로 소거가 되네요. 그렇죠? fx는 mx-m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gx는 식이 완벽히 주어져 있네요. 식이 완벽히 주어져 있는 거를 완벽하게 그리는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어요. gx는 0,1에 대해서 점대칭인 상황이고 대충 뭐 이래 생겼을 겁니다. 얘는 1,0을 지나는데 뭐 1,0 뭐 대충 한 이쯤에 있겠네요. 그쵸? 그거를 지나는 직선이 문제에서 뭐라고 적혀있죠? fx랑 접한다고 돼 있거든. 접점이 A고 그냥 교점이 B고 뭐 현재 그림이 이런 상황이겠다. 그러면 요 A에서 B 사이 A랑 B 사이에 X는 K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을 PK, QK라고 했네요. 뭐 여기까지 문제였죠? 그때 우리의 목적이 이제 뭐냐?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SK라고 한 거거든. 결국 우리의 목적이 지금부터 목적이 어떻게 되냐? 이 삼각형의 넓이를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만 나타내면 그러면 문제 끝이다. 왜? 이 넓이가 뭔지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그러면 그놈의 최대값은 당연히 나오게 될 거거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죠? 그냥 얘한테 얘 빼가지고 식 세운 겁니다. 그놈이 A라는 중근을 갖고 B라는 실근을 하나를 더 가질 거란 말이지. 결국 둘이 연립한 이 식이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는 건 확실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거 뭐 내가 귀찮아서 계산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냥 개수 비교해봐요. A, B, M 다 나옵니다. 다시 뭐라고? 그냥 개수 비교해봐요. 해보면은 A가 뭔지 B가 뭔지 M이 뭔지 다 끝납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A, B, M 싹 나오잖아. 그러면 싹 나온다는 게 뭔 소리인데 완벽하게 무슨 식인지 여기가 뭐고 여기가 뭔지. 그러니까 지금 K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라고 돼 있잖아. 근데 K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알아내는 거고 결국 PK건 QK건 요 삼각형의 높이건 전부 다 뭐다? K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결국 SK도 K에 대한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 계산은 뭐 한번 해봐라. 저것만 하면 A, B, M 다 나오고 그러면 완벽히 모든 점의 좌표건 모든 선분의 길이건 K에 대한 식으로 나와서 SK가 주어진 범위에서 SK가 뭔 식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뭐 해봐요. 알파는 사람 잠시 전원 보자. 아니 뭐 대단히 어렵진 않고
그냥 셈이 웃지 않아. 셈이 웃지 않아 한번 봅시다. 요거 내가 준 전국 아니 절대 등급 프린트에 있죠. 안 했죠? 했으면은 했겠네요. 아, 숫자만 바꿔. 이게 뭐 모고기출인지 뭔지 난 또 기억도 안 난다. 여튼 뭐 그거 거기에 있는 거 숫자만 바꿔서 요 학교에서 냈네요. 자, 요걸 보면 뭔 생각이 들어요? 쌤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처음 보는 수학 문제를 만약에 딱 봤어. 뭐 근데 시험이야. 처음 보는 걸 봤어. 그러면은 뭔 판단부터 해야 되냐면 주어진 걸 봤을 때 이게 뭔가 유식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안 드는지부터 생각을 해야겠어요. 뭐 딱히 유식한 방법이 안 떠오르잖아.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잖아. 그러면 일단 이 식을 세어요. 진짜 미분에서 F' 세우고 주어진 식 자체를 진짜 그냥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항에서 정리만 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머리 쓴 게 없잖아.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뭘 했다? 그냥 주어진 식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만 그냥 눈치가 채지잖아. 이거를 무슨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G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얘가 그냥 통째로 상수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낸 게 뭐예요? gx는 얘 또는 얘다. 깔끔하게 인수분해되고 gx가 얘 또는 얘다까지 만드는 거. 자, 이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뭐 알아냈어? OR이죠? 얘랑 얘를 둘 다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그려. 그러면 이렇게 x자로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결국 gx가 얘 또는 얘다라는 게 0에서 1까지 해서 실근을 갖는다. 자, 결국 문제가 무슨 말이 되냐? 이놈의 역함수가 어째 생겼겠지. 걔가 그냥 요 x자랑 만날 조건 뭡니까? 그냥 문제가 이건 거네. 문제는 완벽히 이해됐잖아. 그렇죠? 다시 뭐라고? 이 문제가 한국말로 뭔 소리라고? fx는 역함수를 갖는 3차 함수니까 정확하게 안 그려도 돼. 그냥 뭐 증가만 하는 어떤 3차 함수겠지. y절편이 k이고. 그러면 걔는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대충 이래 생겼겠죠. x절편이 k이고. 자, 우리 지금부터 무슨 문제 풀면 된다고? 얘가 이 x자랑 만날 조건 뭐냐고. k가 작아질수록 얘가 지금은 안 만나지. k가 작아질수록 얘가 점점점 왼쪽으로 올 거 아니야. 왼쪽으로 오다가 당연히 k가 1일 때가 제일 크겠네요. 끝. 최대값 끝. 근데 k가 이제 졸라 왼쪽으로 가서 뭐 너무 왼쪽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또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만나면서도 언제까지 왼쪽으로 갈 수 있냐고. 요점 지날 때가 제일 왼쪽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딱 요점 지날 때 그때 k값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최소값이겠다. 요점을 지난다는 게 뭐야? g에 0을 넣으면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함수 f에는 3을 넣어야 0이 되겠네요. 그렇죠? 원래 함수에 3 넣으면 0 된다는 걸 해서 나온 k값이 최소값이 되겠다. 뭐 이해는 되지? 자, 또 알파하는 사람. 뭐 저는 다 봐야 되는 거는 딱 봐도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뭔가 세미한 걸 봤을 때 뭐지? 뭔데? 한번 보면 되는 거죠. 봤는데 뭐 내 거랑 뭐 거의 똑같고 막 이러면 됐고. 근데 이거 예전에 한 것 같은데. 그래 봅시다. 가나 조건은 뭔 소리예요? 원점도 지나고 x축이랑 접하네요. 최고차 계수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가나 조건을 봤을 때 뭐 둘 중 하나네요. 그렇죠? 근데 다 조건은 이거 정대칭 공식이잖아. 이거는 이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입이 아파요. 이거 모른다 손 괜찮아. 알아? 안 들어. 혹시나 38번 얘기했지만 39번째 혹시나에서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으면은 x 대신에 숫자만 넣으라는 법이 없죠. x 대신에 문자를 넣어도 됩니다. x에다가 x 플러스 2 대입해볼까? x에다가 x 플러스 2 대입하면은 얘는 fx가 되네요. 그렇죠? 얘는 뭐가 돼요?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가 되네요. 이항했을 때 k 마이너스 f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오케이? 이게 1학년 때 배운 전대칙 공식 그 자체죠. 그렇죠? y는 fx를 a, b에 대해서 점대칭을 하면 어떻게 돼요? y는 2b-f 2a-x. 이게 뭐 한 거냐면 x 대신에도 2a-x 넣고 y 대신에도 2b-y 넣고 그냥 이 양만 한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그거를 생각했을 때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따라서 지금 다 조건이 뭐예요? 그냥 이 함수 변곡점 얘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쵸? 오케이. 변곡점 x좌표 음수죠. 오케이. 탈락. 변곡점 여기 있잖아. 일단 이 모양은 확실해. 이 모양은 확실하거든.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배운 겁니다. 이거. 요거의 실근이 뭐냐면 fx에다가 y는 x를 끄어. 그러면 교점이 생기지. 그 교점을 지나는 모든 상수함수들이랑 fx랑 교점 x좌표가 요거의 실근이에요. 그러니까 fx에다가 y는 x 끄어. 이 교점을 지나는 상수함수를 다시 끄어. 그때 생기는 모든 교점 다 합쳐서 8개입니다. 이 소리인 거예요. 뭐 이해는 되죠?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탈락. 얘는 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합격. 탈락이랑 합격이랑 차이점이 뭔데? 그냥 얘 극소점 얘가 여기보다 좀 밑으로 내려와야겠네요. 올라오니까 망하네. 그쵸? 오케이. 딱 이때를 한번 생각해봐. 언제를 생각하냐면 망하는 거랑 되는 거랑 한 중간쯤에 말이야. 망하는 거랑 되는 거랑 한 중간쯤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딱 이 y는 x가 정확하게 변곡점을 지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k값 구해보면 딱 마삽니다. 왜냐면은 여기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이고 여기 좌표가 2분의 k라 기울기 바로 나오거든. 그럼 그 기울기가 y는 x랑 같을 때 1이랑 같을 때 그때 k값 구해보면 마사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따라서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y는 x를 기준으로 어떻게 생겨야겠냐면은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요 fx랑 교점이 여기랑 함수값이 같거든. fx가 어떻게 생겼건 상관없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요 교점이랑 여기 함수값이랑 이렇게 같단 말이야. 왜냐면은 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fx가 좀 더 늘어나더라도 얘는 지금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y는 x랑 같은 직선인 상황이지. 근데 y는 x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y는 x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데 이 3차 함수를 좀 늘려봐봐. 좀 잡아 늘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다는 거야. 결국 요 기울기가 요 놈의 기울기 1보다 커야 된다. 가 유일한 조건이었다. 이런 소리인 거지. 거기서 K범위 나오고 정수 K 최대값 마이너스로가 되고 쉽고 재밌고 내리고 알파고 포켓몬고 계속 알파 하는 사람 2단원 43번 뭐 이건 답 맞췄으면 됐어요. 뭐 쉬운 거는 아니고 이것도 모고 문제인데 처음 나왔을 때는 킬러였어요. 근데 뭐 졸라 쉬워요. 자, 모난 사람 보자. 최고차계수 음수인지 양수인지 안 주어졌네요. 근데 여튼 알파라는 접점보다 베타라는 교점이 오른쪽에 있는 건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최고차계수가 양수일 때 무조건 이렇게, 음수일 때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 가조건만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 생겼건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게 뭐예요? fx는 괄호 안에 알파나 베타를 넣으면 0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나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fx에
x 빼기 fx라는 놈을 넣었더만 0이 됐대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뭔데요? 너는 이 놈이 알파나 베타였다는 소리다. 여기까지는 뭐 확실하다 이 말이죠. 거기서 이 항에서 정리했을 때 fx는 x-알파, fx는 x-베타라는 두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나 조건이 한국말로 뭔 소리예요? 이 두 방정식 실근 개수 합쳐가지고 3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뭔 소리일까? 얘 뭐야? 알파 지나는 직선, 베타 지나는 직선이거든. fx 그래프에다가 알파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 베타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 껐을 때 교점 다 합쳐서 3개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그림은 확정적으로 망합니다. 알파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 베타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을 껐을 때 교점 다 합쳐서 3개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아예 망한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그림은 확정이 난 거야. 그리고 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네. 그러니까 무조건 알파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접하고 베타 지나는 직선은 교점이 베타 1개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요 기울기가 1인 걸 알아. 근데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래. 그리고 요거까지 생각해야 돼. 요것만 생각하면 이거 문제 변형할 수 있거든. 문제 변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것만 생각하면은 여기도 1이 돼. 요것만 생각했을 때 기울기 1인 접선을 여기에 꺼서 여기가 1일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조건이 주어진 거야. 이거 생각 안 하고 한 사람도 있죠.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조건을 변형하면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여기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 1 왼쪽에 0이 있잖아. 그럼 여기가 1이면 1 왼쪽에 접선의 기울기가 요 기울기보다 큰 게 존재라네요. 계속 줄어들잖아, 기울기가. 그래서 요거는 탈락이고 여기가 확정적으로 1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된 거야, 이유가. 알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의 조건이 뭐가 주어져 있어? 요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을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우리가 자주 그리죠. 요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으면 확정적으로 이제 뭐야? 요 길이도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알파가 마삼이라는 거는 바로 나와버린 것이다. 그리고 베타는 0.1초 만에 나와야 돼요. 베타는 왜 0.1초 만에 나와야 되냐면 내가 이런 성질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서 다 줄게요. 수업 때 얘기했던 거 다 정리해서 줄게. 3차 함수에 직선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끄건 간에 교점 3개 더한 건 무조건 변곡점의 3배로 일정하다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접선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접선을 끄면 접점의 x좌표는 중근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 2번 더한 게 얘랑 얘 2번 더한 게 이거 3개 더한 거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3차 함수에 이 직선을 끄었을 때 하고 x축이라는 직선을 끄었을 때 하고 교점 3개의 합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삼 1, 1 더한 거하고 마삼 베타 더한 거하고 같아야 되니까 베타도 바로 나오게 되는 거지. 뭐 오케이? 그러면 접점하고 교점하니까 식 세우고 주어진 조건으로 최고차 계수 나오고 넣으면 끝나고 쉽고 재밌고. 자, 알파는 사랑 64페이지 2단원 54번. 얘는 모고 문제 숫자만 바꾼 겁니다. 모고 문제 숫자만 바꾼 거라.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맞췄으면 됐어요. 이거 모고 문제가 아니고 재작년 수능인데 충격적이게도 이 문제가 정답률이 1%예요. 졸라 쉬워요. 정답률 1% 수능 문제인데 중앙고 12번으로 냈네요. 자, 숫자만 바꿨고 하는지 똑같습니다. 3차 함수는 확정적으로 x축이랑 교점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1도 모르지만은 뭐 교점이 대충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까? 해봅시다. 그냥 이거 잼플이야. 이게 한국말로 뭔 소리냐면은
2 차이 나는 두 정수를 얘한테 넣었을 때 k-1 넣으면은 뭐가 나오고 y좌표가 2 차이 나는 k 플러스 1 넣으면 y좌표가 뭐가 나오고 그 y좌표 나오는 두 놈이 부호가 다른 경우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망했단 말이야. 얘가 정수건 정수가 아니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2 차이 나는 저 두 놈이 한 놈은 여기 한 놈은 여기 잡히는 경우가 확정적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얘가 정수건 정수가 아니건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도대체 안 망하려면 어떻게 생겨야 안 망할 수가 있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쟤들이 2 차이 나는 두 정수기 때문에 요 함수가 연속한 두 정수에서 함수값이 0이어야지만 안 망할 수가 있구나 는 거를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연속한 두 정수에서 0이어야지 뭐 대충 뭐 이래 연속한 두 정수에서 함수값이 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2 차이 나는 두 정수를 잡았을 때 점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잡았을 때 오른쪽 끝이 여기에 오면 곱해서 0이니까 괜찮아. 한 칸 더 가면 아직 얘가 0이니까 괜찮아. 한 칸 더 가면 얘가 0이라서 괜찮아. 한 칸 더 가도 괜찮아. 물론 연속한 세 정수에서 0이어도 저거 됩니다. 근데 연속한 두 정수에선 확정적으로 0이어야 되는데 연속한 세 정수에서는 확정적으로 0이라는 보장은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연속한 두 정수에서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고 뭔가 눈치를 좀 채워볼까요? 요거를 보고 무슨 눈치를 채냐면은 4분의 1을 넣건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건 여튼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음수죠. 그러니까 fx에 확정적으로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면서도 그 감소하는 구간에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두 놈 사이에 뭐가 있어요? 0이 있죠. 0이 여기 있어요. 연속한 두 정수에서 x축이랑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x축이랑 연속한 두 정수에서 만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어. x축을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갈 때 만났다가 다시 내려올 때 만나거나 내려올 때 만났다가 다시 뚫고 올라갈 때 만나거나 가 될 거라는 거지. 그쵸? x축이랑 만나려면. 근데 방금 쌤이 말한 거 둘 중 어떤 경우더라도 여튼 0에서는 0이 돼야 된다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함수가 요래 생겼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 뭐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계산해보면 돼. 이래 세워놓고 그냥 요 조건 둘 다 요 조건만 써봐요. 써보면 요때 A가 뭔지 요때 A가 뭔지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범위랑 안 맞아요. 그냥 이거는 계산해보면 돼. 저 조건만 해보면 A 둘 중에 하나는 안 맞는다. 그럼 fx 확정 나고 8 넣으면 답이고 쉽고. 자, 알파 하는 사람 보자. 이거는 졸라 쉬운 거긴 한데 개뜬금포로 왜 설명하냐면 다 이유가 있겠죠. 좀 많이들 틀립니다. 틀리거든. 위에 문제는 다 맞춰. 졸라 똑같이 생겼죠. 밑에 문제는 많이 틀려. 푼 사람 답지 확인해봐요. 뭔가 틀린 사람 봐봐. 왜 틀렸냐. 위에 문제는 가로등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가로등 쪽으로 가요. 그럼 어디서 출발한 거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출발했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뭘 기억하냐면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변화율 문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목적이 뭐 변화율을 구하세요라는 거 있지. 모든 변화율 문제는 현재 주어진 그림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t초 후의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뭐 74번이건 5번이건 모든 변화율 문제 있잖아. 모든 변화율 문제인데 그림이 주어져 있어. 아, 물이 차오르고 있다 하면 이게 차오르기 시작한 지 t초 후다.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어진 그림이 움직인 지 t초다. 이렇게. 왜 그렇게 놓냐면 지금 딱 현재 상황이 t초라 그러면은 모든 성분의 길이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거든.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73번처럼 그림이 안 주어져 있으면 t초 후의 그림을 직접 그려서 하면 돼요. 얘는 문제가 뭐죠? 움직이기 시작한 지 t초 후의 그림인데 근데 언제 출발했는지를 모르겠잖아. 그러면 가로등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얘가 과거라고 생각해야죠. 얘가 마이너스 t초. 마이너스 t초일 때의 그림이라고 생각해야겠다. 그러니까 요 x가 뭐가 되냐면 이쪽 방향 속도가 0.8이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갔으면 과거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0.8만큼 t초를 움직여서 x가 마이너스 0.8t가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뭐 틀리는 거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니까 직각삼각형 닮은 비가 이 직각삼각형이랑 큰 놈이랑 닮은 비가 2대 5가 되겠죠. 따라서 x가 뭔지 알 때 y가 뭔지는 바로 나오네요. 오케이? 문제 끝났습니다. 그림자 끝점의 속도라는 것은 그냥 가로등에서 요 끝점까지의 길이의 변화율이랑 똑같은 소리가 되겠네. 근데 우리는 요 끝점까지 가로등에서 끝점까지 길이가 y라고 y를 t에 대한 식으로 이미 구해놨거든. 결국 그거를 미분을 했을 때 요 끝점의 속도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 속도가 마이너스 2라고 요 점이. 근데 가로등 방향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2인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 길이는 y 빼기 x죠? y 빼기 x. 오케이? 그림자 길이를 구했으면 그냥 그거 미분하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지. 둘이 빼면 답이고 쉽고 재밌고 12분 남았네요. 놀아요.